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책 78페이지 산화적 임산화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생성됐던 ATP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복습하고 갈까요? 네, 포도당 한 분자가 분해될 때 해당 과정에서 몇 분자의 ATP가 만들어졌죠? 해당 과정에서 그렇죠. 두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되었죠. 그러면 TCA 회로에서는 몇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두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됩니다. 피루부산 한 분자당 한 분자의 ATP가 생성이 됐었죠. 오늘 배울 산화적 임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그 전자 전달계라는 효소들에 의해서 NADH와 FADH2가 가진 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합성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대부분의 ATP가 이 단계에서 생성이 됩니다. 즉 아주 많은 ATP가 생성이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에요. 안쪽 막에는 여러 전자를 운반시킬 수 있는 전자 전달계라는 효소 복합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 수준을 가진 NADH와 FADH를 가진 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전자를 전달하면서 계단식으로 조금씩 에너지를 이렇게 낮추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시키게 되고요.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가지고 ATP를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NADH와 FADH2가 있는데요. 에너지 수준은 NADH가 FADH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분자의 NADH가 FADH2보다는 좀 더 많은 ATP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 전달계의 특징은 전자에 대한 친화력이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전자 전달계는 전자 친화도가 조금 낮아요. 뒤에 것보다. 그래서 앞에서 뒤로 전자를 주기가 쉽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앞의 과정에서 이제 생성된 NADH와 FADH2가 전자 전달계에다가 전자를 전달하게 되면서 얘네들은 다시 산화가 되면서 NAD 플러스와 FAD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자는 조금씩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 얻은 산소와 결합하면서 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최종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죠.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모두 잃어버린 전자는 산소와 결합되면서 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렇게 에너지를 잃어버린 전자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전자의 흐름이 정지되어서 ATP가 합성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ATP를 합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산화적 임산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럼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떻게 ATP가 합성되는지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분리시켜서 pH 9인 약염기성 수용액에 넣어서 전체 공간을 모두 pH 9 수용액이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둡니다.
그 다음에 pH 7인 수용액으로 이 미토콘드리아를 옮긴 다음에 ATP랑 무기인산을 공급해요. 자, 그러면 그 수소 이온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자, 막사이 공간에서 그 내막 안쪽으로 이렇게 기질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ADP와 무기인산이 결합돼서 ATP가 생성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pH가 낮은 곳은 pH가 9라는 의미는, 여기는 이제 기질 쪽은 pH가 9죠. 그리고 막사이 공간은 pH가 7인데, 이 이야기는 pH 7인 공간은 수소이온 농도가 더 높은 상태고요. pH 9인 기질은 수소이온의 농도가 더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이온이 이렇게 기질 쪽으로, 막사이 공간에서 기질 쪽으로 확산되면서 ATP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ATP를 합성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수소이온이 높은 데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 농도 기울기 차에 의해 ATP가 합성되었다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는 ATP를 합성하는 원동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건데요. 되게 좀 어려워요. 근데 앞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NADH와 FADH2가 산화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수소이온을 이렇게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을 해서 ATP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즉, 이 원동력은 전자 전달계에서 전자 운반 시 방출된 에너지를 통해서 수소이온의 농도 구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농도 구배에 의해 이제 ATP가 합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제 79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로부터 이렇게 ATP가 합성되는 건 화학삼투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학삼투는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에 의한 ATP 합성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ADH와 FADH2가 산화되면서 전자전달계로 그 전자를 전달했죠. 그러면 이 전자전달계는 이렇게 그 차례대로 조금씩 에너지 수준을 낮추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요. 이때 방출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이온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으로 운반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위치를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막 사이의 공간으로 NADH나 FADH가 산화되면서 수소이온을 이렇게 펌핑시켜요. 막 사이 공간으로 수소이온을 펌핑 이렇게 펌핑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 막 사이 공간은 이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H 플러스의 숫자가 높아집니다. 즉 pH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펌핑되어서 막 사이 공간의 수소이온 농도는 높고, 기질의 수소이온 농도는 낮아지게 되면서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아진 수소이온은
ATP 합성 효소를 통해서 기질 쪽으로 확산이 되고요. 이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 합성 효소가 ATP를 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진 H+는 ATP 합성 효소를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때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발생된 에너지로 ADP와 무기임산이 ATP로 합성이 되는데요. 이건 마치 수력발전소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는 방식과 유사해요. ATP 합성 요소는 이 H+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H+가 이렇게 확 밀려서 들어오는 이 에너지를 활용해서 ATP를 합성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H+의 농도 기울기는 이제 산화 환원 반응으로 형성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화학 삼투로 일어나는 ATP 합성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고요. NADH가 FADH2보다 조금 더 에너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NADH 한 분자에서는 약 ATP가 2.5분자 정도가 생성이 되고요. FADH2 한 분자에서는 약 1.5분자의 ATP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은요. 위치, 기질에서 막사이 공간으로 이렇게 수소이온이 펌핑되는 부분을 꼭 알아야 되고요. 이로 인해 막을 경계로 H+ 수소이온의 농도 기울기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농도 기울기에 의해 ATP가 합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이런 과정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창의력 키우기 내용이 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될 위험이 있는데 일산화탄소가 세포 호흡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거는 왜 일산화탄소가 위험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산화탄소는 제가 일산화탄소 CO 라고 표현합니다. 화학식 일산화탄소는 전자 전달계의 운반체와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전자전달계 운반체와 결합을 하면 NADH와 FADH2가 전자를 주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혈구와의 친화력이 산소보다 높아요. 그래서 적혈구가 산소보다 일산화탄소랑 먼저 결합돼서 운반돼 버리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세포호흡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하지만 조금 집중해서 잘 보면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농도 기울기에 의해 ATP가 합성되는 과정은 마치 수력발전소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로 인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쉽게 또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